운전면허 필기시험 12강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식 문제 331번부터 360번까지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부연 설명한다면요. 이 모든 문제는 도로교통공단의 문제은행 1000개의 문제 중에서 한 40개 정도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발췌되어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문제들의 정답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정답을 완전히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31번부터 들어갑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의 운전 방법 중 가장 맞는 것은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 주의하면서 주행한다. 맞습니다. 서행해야겠죠. 차량의 진입을 알리기 위해 계속 경운기를 울리며 주행한다. 이런 건 이 클락션을 울려야 되고 이건 안 좋죠. 죄송합니다. 기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전방만 주시하고 신속히 주행한다. 다 살펴야겠죠. 시야에 노인이 없는 경우 가속에 신속히 주행한다. 신속히 가속해서 이런 건 다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요. 네, 1번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해 주의하면서 주행한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권은 시장 등에게 있다. 맞습니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는 없다.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였다. 맞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면 여기서 여기를 건너는데 가장 짧은 거리를 건너면 이 거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긴 거리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짧은 거리. 어디에서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통행 차량이 없어 횡단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도로를 가로질렀다 그러면 안 되죠. 무단횡단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이것은 맞죠. 1번은요. 정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바로 뒤쪽, 바로 앞쪽으로는 그렇습니다.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죠. 도로에서 좌측 통행이 아니죠. 우측 통행으로 해야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운전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기준이 가장 높은 위반 행위는 횡단보도 내에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였다.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서 급제동했고 보행자가 넘어질 뻔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 경험기를 울리면서 재빨리 통과했다. 1, 2, 3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4번은 어떻습니까? 중앙선 침범입니다. 굉장히 거의 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위반 행위 그러면 중앙선 침범을 골라야 합니다. 다음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이, 노인, 청소년, 임산부. 그냥 답은 보이죠? 네,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행동이 느려지고 시력은 저하되나 청력은 향상된다. 시력도 저하되고 청력도 저하되죠. 청력이 향상 그랬으니까 틀린 거네요. 반사신경 둔화되고 근력이 약화된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는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직접, 이거 안 좋습니다. 노인이 장거리 운전을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 시간 전략에서 무조건 목적지에 쉬지 않고 운행한다. 중간중간마다 많이 쉬어줘야겠죠. 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한다. 맞습니다. 통행 차량이 적은 야간에 노인 운전은 야간은 아주 안 좋습니다.
틀렸고요. 맞는 것은 3번이 맞는 답입니다. 노인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 맞습니다. 주기적 건강 상태 확인 맞고요. 운전하기 전에 목적지 경로 확인 맞고요. 심야 운전 노인에게는 아주 안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 심야 운전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노인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3주간 상해 어디에서요?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맞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즉 노인 보호구역은 뭡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가지 특례 예외 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합의해도 형사처벌되는데 노인 보호구역은 종합범위에 들거나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 보호구역에서 15시 00 규정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서 운전한 경우에 범칙금과 벌금의 가산점 자동차 운전자가 노인 보호구역에서 15시 근데 시속 60km를 초과 운전했습니다. 네, 답부터 찍는다면요. 그렇습니다. 15만원에 120점의 벌점입니다. 범칙금은 15만원, 벌점은 120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냥 답을 눈도장 찍어 놓으십시오. 60km 쪽에 있는 거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15만원에 120점. 이렇게 그냥 외워버립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아니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해야 그렇죠. 주차가 가능하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표지를 해소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맞습니다. 틀린 건요. 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예. 말만 장애인 전용 차량이고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관이 아닌 것은 답이 나와버렸네요. 발급기관이 세 가지는 알아두십시오. 국가보훈처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까지 발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국가보훈처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라고 그러고 장관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고장 극악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커야 하는 등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미등하고 그 다음에 차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차폭등. 미등과 차폭등입니다. 야간에 내 차가 여기 주정차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간에는 미등 및 차폭등을 밤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에 반드시 켜야 한다. 다음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입니다. 황색 점선은 뭡니까? 그렇죠. 주차는 안 되지만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그랬죠. 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주정차가 금지되는 기준으로 틀린 거. 자, 개인형 이동장치든 또는 자동차든 주정차 금지는 똑같습니다. 자, 횡단보도로부터 10m,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10m,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니까 틀린 거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5m인 것은 뭡니까? 5m인 거 우선 해보면요. 그렇죠. 소화전, 그 다음에 모퉁이, 요건 5m입니다. 그래서 오소모 뭐 이렇게 해보시든, 하여튼 그 외에는 10m예요. 그러니까 소화전하고 모퉁이가 5m이니까 비상 소화전 같은 경우 또 5m 이내인 곳 뭡니까? 금지되는 곳이죠. 주차가 금지되는 기준으로 5m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10m 맞습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이게 모퉁이죠.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 이거는 5m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모퉁이나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는 5m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주차했다. 과태료 얼마겠느냐? 읽읍시다. 10만 원입니다. 가장 큽니다. 친환경에 그렇죠.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건 충전구역에다가 일반 자동차를 주차했다 그러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와 방법으로 맞는 것은 주정차 허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체라고 해서 갓길에 주차 안 되죠. 고장일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갓길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식할 때도 갓길이 안 됩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고속정보는 무조건 주정차 금지, 무조건 주정차 금지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고장 나거나 했을 때는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갓길에 정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도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 금지 장소로 맞는 것은 다리, 고개 정상 이런 곳에 주정차 금지 이런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다 틀린 거고요. 안전지대 10m 이런 곳은 맞습니다. 택시 정류장, 택시 정류장은 아니에요. 그죠?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맞는 것은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런 곳. 여기는 그렇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나머지는요. 이건 아니고 택시 정류장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은 10m인데 택시 정류장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버스 정류장은 10m, 횡단보도로부터 10m,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로부터는 5m. 그래서 이것을 10m가 너무 많으니까 5m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방전 또는 소방 연결시설하고 모퉁이로부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같은 거죠. 그래서 모퉁이로부터 그래서 뭐 말은 안 돼요. 오소리는 말이 되는데 하여튼 오소리 사촌이라고 합시다. 오소모 5m는 소화전하고 모퉁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10m들이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경사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인목, 고임돌 등 자동차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항상 고인목 갖고 다니면서요. 나무 같은 걸로. 그래서 경사진 곳에는 바위에다가 받쳐야 합니다.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멀리 있는 쪽에 도로 가장자리 아닙니다. 가까운 데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리막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면 내 차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 된다 이거죠. 이렇게 내 차를 이렇게 대면 바퀴가 어느 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게. 그래서 밑으로 굴르더라도 이쪽으로 와서 여기 그 뭡니까 이 모서리에서 걸려 있게. 그래서 바퀴가 이 안쪽으로 가까운 쪽 모서리 쪽으로 가게 핸들을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 같은 것은 후진기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멀리 있는 쪽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쪽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이쪽을 향하게. 그렇죠?
이쪽을 향하게 하면 여기까지 굴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멈추니까 이쪽을 향하고. 이해가 되셨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에 작동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에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의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요. 네. 멀리 있는 쪽 그렇게 되면 틀린 것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내 쪽이죠. 그쪽 방향으로 돌려놓는다는 겁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통행료를 막아서 주차를 방해한다.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다. 과태료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네, 50만 원입니다. 운전자의 준수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릴 때는 승객에게 안전책임이 있다. 네,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만한 곳으로 그 보도 쪽에 가까이 해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내리면요.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내릴 때는 그렇습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승객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맞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시동 끄고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맞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구역에는 누구라도 즉시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둔다. 그러면 뭐 차키 다 꽂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고르라는 것인가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일시정차하는 게 시동을 끈다. 맞는 건데. 죄송.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정차하는 경우도 시동을 끄는 거 맞죠? 네, 그래서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의 주차 제동 장치만 작동시킨다. 즉 브레이크만 건다 하는 건데 아니죠. 바퀴에다가 그렇죠. 예, 그 고인목 같은 걸 받쳐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고요. 조향 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온다. 이거 맞습니다.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의 고인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 맞고요. 수동 변속기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에 둔다. 급경사로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고요. 그렇죠. 뭐 1단으로 두든 후진으로 두든 그런 식으로 둬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럼 맞는 것은요.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맞죠?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 그 방법에 따라야 돼요. 평지에서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경사진 도로에서는 고인목을 받쳐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주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차량이 고장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다. 그렇죠? 계속 정지하고 있으면 주차에 해당되죠.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즉시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입니다. 지하철역에 친구를 내리기 일시정지했다. 이것은 정차밖에 안 되겠죠. 5분을 초과하거나 또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주차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주차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계속 정지 상태. 그러면 이것은 주차가 되겠죠. 그래서 정차는 아니고요. 화물을 싣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다. 이것도 주차죠.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경우 정차에 해당되죠.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물었다. 이것도 정차에 해당합니다. 맞는 것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지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 소, 5라고 그랬죠? 5m는 소화전 또는 모퉁이. 근데 주차가 가능한 장소는 그러면 5m 지점 이내는 안 되는데 5m 지점을 벗어나야겠죠? 여기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에요. 소방 용수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몇 메타 이내입니까? 5m 이내입니다. 근데 이게 7m 지점이래요. 비상 소화장치도 5m인데 7m래요. 그래서 이건 다 5m 벗어나기 때문에 뭡니까? 주차가 가능하죠. 안전지도로부터는 10m 이내에 주차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요. 2번과 3번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 5m를 벗어났습니다. 소방 그러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좌회전하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나는 좌회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며 안 됩니다.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은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폭이 넓은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그렇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가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해야 합니다. 맞죠? 1번은요. 틀렸고요. 직진차에는 차로를 양보하나 우회전차보다 우선권이 있다. 직진차, 우회전차가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차에게도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이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중심이라면 이 안쪽으로 그렇죠. 이 중심 안쪽으로 돌아야 해요. 밖으로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럼 맞는 것은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그렇죠. 폭이 넓은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합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맞습니다. 양보선에 대기하여 일시정지한 후 서행으로 진입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아닙니다.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하고요. 진입 차량은 대기하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요. 네, 3번이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다. 이미 진입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다. 무조건 이 차가 우선이죠. 선진입했기 때문에요. 직진 차량은 주의하며 진행한다. 아닙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무조건 이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차를 양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이 차도 양보해야 합니다. 왜요? 선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